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0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들과 같이 지난 관점, 매매 대응, 추후 관점, 알트코인 이렇게 네 가지의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관점은 제 상황에서 제가 보고 있었던 그림은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4 정도를 간다고 하면 저는 롱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한 발 더 64 정도가 오면 전 단기 저점이라고 본다. 단기 저점이라고 본다라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64에서 튕겨준다면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내려가는 그림 여기 중간에 겹치는 공통자리에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튕겨주는 게 가장 대응하기가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발 더 남았다라는 상황에서는 그 말은 맞았죠. 한 발 더 남아서 한 번 더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4 여기서부터 여기 엄청 흔들었잖아요. 꼬리 달고 올리고 꼬리 달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받고 반익 받고 반익 하면서 거의 본전치기를 계속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에 롱을 받고 그 다음에 로스를 제 요 전저점에다 걸어놓고 잤는데 매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로스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200불 차이로 터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이제 롱 받은 거는 손실이 났고 그래도 어쨌든 위에서 계속 숏을 갖고 오던 게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숏을 마지막에 날렸고 여기에서 요만큼 손해만 나고 나머지는 앞에 다 수익이 난 상태라서 그 문제는 없었는데 그것보다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여기에서 롱 200불 차이로 터졌잖아요. 근데 눈 떴는데 65K에 있는 거예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요 200불만 참았으면, 요 200불만 안 터졌으면 제가 요만큼의 거의 1K 수준에 달하는 롱을 먹었을 텐데 그게 안 됐고 그 이후에 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남았다 생각해서 롱 진입을 했고 여기에서 내려올 때 물 타고 여기 올라올 때 분할익절, 반익절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홀드를 하고 있었고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여기 저점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매물대에 내려오면서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분할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에선 스탑로스를 여기다 걸어놓고 잤습니다. 근데 한 발 더 적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는 추후 관점에 맞춰 보면 이제 저는 매매 대응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하면 한 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고 숏 여기서 익절했고 여기서 롱 들어갔다가 반입본절 하다가 여기에서 롱 잡고 잤는데 스탑로스 한번 나갔고 여기에서 롱 받아서 여기서 롱 반익절하고 내려올 때마다 롱 받았고 올라올 때마다 분할익절 그리고 분할익절 이렇게 날린 상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66, 67 최소한 67은 간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열을 좀 세게 받아서 모았고 그래서 분할익절을 많이 날렸지만 지금도 꽤 많은 분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매매 대응이고요. 자, 일단 그리고 추후 관점을 한번 보자면 추후 관점은 동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걸릴 만한 곳은 여기 매물대 67 정도 구간이고요. 여기 매물대가 있고요. 그리고 요 두 자리 정도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추세는 전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저점을 넘기면 여기 고점을 넘기면서 저는 조금 더 확신이 들어요. 거의 한 7, 80% 확률로 저는 여기 이제 저갱은 여기 단기간에 여기 저갱은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 추세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해서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66K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모자라지만 그러면 이게 반등의 끝이냐 자 내려왔고 반등 끝이고 이제 다시 내려가냐 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크기가 너무 작죠 반등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파동 혹은 조금 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한파동이고 내려와서 깊이 눌리면 67에서 끝날 거고 덜 눌리면 좀 더 높은 68까지 69까지도 볼 수 있다. 근데 69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할 거냐면 많이 눌리면 즉 재평단을 온다고 하면 재평단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재평단이 비트 롱평단은 64,962거든요.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가 되는데 재평단 여기서 더 오르든 아니면 더 여기까지든 여기에서 요 재평단을 온다고 하면 조금 더 받아볼 거고, 좀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받아볼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올려쳐서 아마 67K 매물대 저항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67K 정도 간다고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모양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공통 구간이라고 보는 자리가 67K 정도가 될 것 같다. A파, B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B파가 올라온다. 67K 정도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정이 이 부분 요 정도까지 하면 최소치는 채운 것 같아요. 하방의 압력이 커서 최소치를 채운다고 하면 한 67K 정도까지는 공통적으로 오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에서 갈라지는 게 이제 위냐, 더 가서 위냐, 아니면 여기에서 한 발 더 빠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냐, 이제 요렇게 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저는 일단 67K까지는 떨롱떨롱을 하겠다. 떨어지면 롱, 떨어지면 롱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추 관점이고 뭐 심플하죠.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이제 구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냥 저는 계획했던 대로 매매하고 있다.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혹은 좀 더 가서 떨어지든 아니면 쭉 올라가든 요렇게까지. 하지만 제일 최소 구간만큼의 공통 반등 자리를 먹겠다. 이게 매매 대응하기 더 편하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추후 관점이고, 오늘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가 진짜 알트 계속 지금은 알트 살 때 아닙니다, 알트 살 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알트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왠지 한번 볼까요? 64K를 지지받고 여기서 상승이 일어났어요. 64K에서 약 1.5K 정도를 말아 올렸습니다. 거의 2K 수준이에요. 보면은 첫 발 올려친 게 65.73이잖아요. 736, 65.736이니까 여기까지 거의 2K, 1.7K를 말아 올렸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캡처 뜬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예전에 많이 보던 ETF 플로우인데, 요즘은 ETF 플로우 잘 안 봤죠. 여기 ETF 플로우를 보시면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째 줄창 던지고 어제 미장 닫았었습니다. 그죠? 어제는 미장을 안 열었기 때문에 매매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19일 날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17, 18까지도 전부 매도를 했어요. 아무도 사지 않았거든요, 새벽에. 근데 이만큼이 올랐습니다. 약 1.7K를.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전에 알트가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는 ETF 자금이 비트를 사면, 원래는 비트를 샀을 때 도미넌스가 풀리면서 이더로 가고, 이더에서 도미넌스가 풀리면서 알트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펌핑이 가격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ETF는 비트 익절을 하더라도 이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알트가 가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보시면 ETF는 계속 마이너스를 던졌어요.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량을 받으면서 누군가 이렇게 올렸어요. 즉 제가 뭐 저만의 용어지만 생캐시, 그냥 투자자들의 생캐시, ETF 자금이 아닌 시장에 도는 생캐시로 올린 자금이라는 말인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이더리움이 이날 새벽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아주 급등을 했어요. 그쵸? 이더리움이 급등한 이유는 19일이죠. 이더리움이 급등한 이유는 SEC랑 맨날 증권이다 뭐다 이렇게 싸웠었는데, 그러면서 이 악재를 달고 있었는데, 이 SEC가 이더리움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게, 우리 손 뗄게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종료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면 되게 족쇄처럼 차고 있었던 부분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뭐 하나 걸리면 또 시비 걸면서 가격에 대한 하방 압박을 주고 있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강한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더 ETF는 현재 홍콩이죠. 홍콩밖에 없죠. 근데 새벽장에 이렇게 올렸다는 건
ETF 매수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이더리움에 들어온 매수세는 생캐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음날 아침에 제가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65K 찍은 걸 보고 비트 롱을 받으면서 알트 좋아 보이는 코인들을 쭈르륵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가지를 담았고요. 그리고 오늘 눌림에 그런 상황이 어제 미장이 닫았기 때문에 ETF 당연히 또 안 들어왔겠죠. 그런 상황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데 눌림이 나왔다는 건 반등이, 저는 상방을 보고 있었으니까 반등이 나올 때 알트가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트 매수를 쭈르륵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결과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알트 매수를 했을 때 제 알트 성과는 어땠냐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뭐뭐 받았냐면 요거는 수위 받았고요. 수위 잠시만요. 이게 올라가질 않네요. 그럼 캡처를 떠서 보여드릴게요. 수위, 세이, 다음에 AP, 그리고 DYDX. 요렇게는 어제 받았습니다. 자, 어제 받은 상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받은 건 근데 이게 지금 이미지가 많이 안 올라가, 빨리 안 올라가서 죄송한데, 아비트럼, 이건 다 6시 18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블러, 그 다음에 룬, 여기까지 알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비트코인까지 하면 총 8개를 받은 거죠. 8개의 항목을 받았고, 하나만 예시로 들어볼까요? DYDX. 그러니까 왜 이런 알트들을 선정했냐라고 하면, 제가 저희 방에다가는 이 특성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기 진입했을 때 바로바로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미리 아셨을 텐데, 저희 유튜브에는 지금 제가 매매를 요즘 빡세게 하느라고 좀 말씀 못 드렸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알트를 선정한 기준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쯤이잖아요. 뭐가 보였냐면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거의 제가 지금 들어간 지금 저 6개 코인들, 7개 코인이죠. 7개 코인들이 다 동일한 구조거든요. 거의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 그쵸, 여기죠. 여기 저쪽으로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죠. 그리고 앞에 단단한 매물대에 걸려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적어도 비트가 상방이면, 그리고 생캐시가 들어와 가지고 상승을 이끌면, 적어도 일봉상 다이버전스는 최소한 이 한파동이 어느 정도 끝날 수 있고, 이 한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주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쏠 수 있다. 그래서 평단이 좀 늦더라도 여기에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다른 코인을 볼까요? 비슷한 구조가 맞는지. 저는 이런 기준들로 들어갔거든요. 다른 코인을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수위도 볼까요? 수위도 같은 구조죠. 앞전 매물대가 있고, 앞전 매물대에 꼬리를 치고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제가 보고 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잡혔죠. 여기 다이버전스도 잡혔고, 여기 다이버전스도 잡혔습니다. 그죠? 얘는 더블 다이버전스의 매물대였죠.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일봉상 상다 플러스 매물대. 그 OP도 찍어드렸었는데 제가 왜 OP는 왜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OP도 잘 갔는데 똑같아요. 일봉상 다이버전스, 그리고 매물대
걸린 애들 다 이런 구조거든요. 제가 지금 산 애들은. 근데 이런 코인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제가 산 것들 외에도 아직도 그렇게 걸려있는데 못 간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룬 한번 볼까요? 아니다. 블러로 보죠. 블러도 오늘 어디였냐면 제가 요쯤이었어요. 블러는 왜 샀냐? 하루가 지났는데도 비트가 계속 하방을 이렇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봉상 상다가 나오고 나서 큰 상승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이쯤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다 아직 잡혀있고 얘는 매물대 여기에 걸려있으니까 얘도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구조로 룬도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룬은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네요. 여기가 단단한 매물대고 끝자락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지면 빠르게 손절치겠다라고 받은 거네요. 그리고 아비트럼 한번 볼까요? 아비트럼도 아마 그런 같은 구조였던 것 같은데, 그쵸? 아비트럼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서 갱신을 해버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갱신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여기에 솔직히 여긴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저점을 갱신해주면서 유동성 수입을 하고 2위로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다 먹고 여기에서 꼬리 깨지고 나서 확 안 쏟고 다시 말아 올린 걸로 봤을 때 얘도 강한 상승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로 보면 전부 다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 플러스 매물대를 보고 받은 구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트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받은 알트들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알트들인 겁니다. 이거 좀 지우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알트가 갈 거라고 판단을 했던 기준은 자금이 생캐시가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생캐시가 들어왔냐, 첫 번째. 이런 구조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생캐시가 들어온 것 같냐, 생캐시가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도미 상승하고 이더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알트가 갈 수 있겠나? 오케이,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비트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큰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ETF가 끌어올려도 ETF 자금이 끌어올린 상승이라도 알트코인들이 조금 가는데 생캐시가 들어온 상승이라고 하면 그러면 알트들 많이 가겠구나. 지금 내가 잡는 자리가 대충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크게 오를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고 손절 치더라도 여기는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 그리고 큰 상승이 나온다면 한 두 개 정도 터지고 3개 정도 살아 나오면 이 수익 충분히 많이 한다 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 생캐시가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러면 큰 상승이 있느냐, 큰 상승이 예상되느냐. 그치, 큰 상승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큰 상승이 예상된다. 그리고 3번, 그러면 차트가 좋은 게 있느냐. 차트가 좋은 게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차트를 쭉 돌려보니까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고 매물대 걸려있는 거 맞네. 자, 이런 거 그럼 찾아보고 받아야겠다 하고 쭈르르륵 그냥 보면서 바로 그 당시에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받아서 지금 수익들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알트는 기본적으로 도미넌스 자금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고 지금 향후 비트와 이더의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보자면 이건 특이 케이스라서 벌써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더리움 호재가 있었잖아요. 이더가 호재가 있어서 가면 알트도 가겠죠. 요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그걸 제외하고라도 첫 번째 자금 흐름 도미넌스가 풀리면서 알트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느냐, 두 번째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느냐, 세 번째 차트가 예쁜 것이 있느냐, 요 세 가지 기준을 보고 알트코인을 받아서 꽤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꽤 많은 수익이 났고 저는 어제 오늘 비트로만 난 수익 만큼이나 알트로 난 수익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아까 퍼센트가 좀 자극적이어서 안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보여드리는 게 효과는 가장 빠르잖아요, 사실. 진짜 저렇게 매수했고 수익이 났구나를 볼 수 있으니까 저런 게 진짜 먹히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공개를 했고요. 제가 지금은 그로 인해서 빙엑스 대회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빙엑스 대회에서도 지금 보시면 9위 정도에, 이게 마무리 될 때 몇 위에 마무리 될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빙엑스 같은 경우에 25등까지 상금 주거든요. 저번 달 기준으로 600불 정도. 전전 달에는 제가 받았었는데 저번 달에는 제가 못 받았었고 전전 달 같은 경우에는 76%대 받았었으니까 요 정도면 아마 큰 무리 안 하면 순위권 안에 들어서 상금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세의 흐름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꼭 한입 할 수 있는 자리. 저는 비트 위주로 하잖아요. 거의 비트만 하고 알트는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풀시드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규모가 큰 시드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대부분 저렇게 수익이 난 것들도 진입시드 1000불 이하예요. 1000불 이하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0불 들어갔다 칩시다. 500불 들어갔는데 중간에 분할익절 날리면서 최종적으로 100% 이렇게 수익 나면 이게 결국은 못해도 여기에서 200~300불은 수익이 나요. 그죠? 200~300불이면 사실 이틀, 저게 지금 제가 알트를 몇 개를 받았어요. 6개 받았잖아요. 200~300불 수익이 6개면 그것만 해도 거의 사회초년생 한 달 월급입니다. 이게 작지 않으니까요. 요런 식으로라도 한 입짜리 나면 알트 매매도 좀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이 진짜 너무 길었는데 요건 이제 꿀팁이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이런 구조에, 그러니까 포텐은 아무래도 이틀이 지났고 지금 상승한 상황이니까 좀 적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캐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 방에는 이미 어제부터 저 첫 매수 받을 때부터 알트 괜찮아 보인다, 전 알트 매수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 아직 못 간 것들 많아 보입니다, 저 알트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다 말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공유 드리고 방에 들어오시면 좀 더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요런 팁들, 지금 매수세 이런 것 같습니다, 알트 받아볼 만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방에 좀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수익도 나셨으면 좋겠고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하는데 수익 뭐 입장하는데 비용이 들거나 다른 조건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행히 또 수익이 좀 잘 나서 대회도 순위권에 있고 해서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긴 하락의 끝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수익 좀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